아이, 몇달 동안 이것들 몇 달씩 싸우고 있는데. 아니, 그건 다 맞은데요. 중요한 것은, 자, 가구, 자, 결론을 낼게요. 자, 가구 추가를 해야 되냐, 그냥 동네다만 하면 되냐. 이것만 갖고 태양광을 제외하면. 여기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여기. 아 그냥 패스. 안 그건 수업 실제 안 됐다고 판정이 났고 좀 200만 원 정도 힘들 것 같아서 제 얘기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은데 구매자만 잘해도 되냐 가구 추가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주전 잘 몰라요. 5시가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슬슬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엄청 무더운데 이게 여기 빵빵한 냉방도 저기 뭐야 냉방 장치도 없어갖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멀리서 또 이렇게 오셨는데 시원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워갖고 흥기로 제가 이렇게 한 10년을 도서관을 했어요. 여기서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10년하고 그럼 매달 이렇게 포럼도 하고 뭐 포럼은 한 150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안 하는데 올해 처음 한 겁니다. 다른 분 강사분 모셔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아주 힘든 날이 됐어요.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와 보니까 여기 수해가 나서 발목에 물이 찼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한 5년 만에 이렇게 처음 이런 일을 당하는데 그래서 소방서 부르고 뭐 여기 한전 부르고 뭐 그러는데 이게 저 119에 신고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물이 어느 정도 찼냐 그래서 한 3cm 정도 찼다고 그랬더니 그럼 안 된대. 안 되지, 안 되지. 저 무릎 정도는 차야 출동을 한대. 그래서 뭐 서울시에다 신고를 하든지 뭐 그래서 이제 광진 소방서한테 그냥 전화해서 사정을 했더니 여기 도서관인데 그냥 그 물이 뭐 무릎까지 타면 다 망가진다고 어떻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발목까지 쳤다고 그러고 다시 119 신고하래. 정답이에요, 정답. 네, 그러면 이제 자기들 오더를 받아야 온다는 거예요. 10분 만에 발목까지 찼. 펌프질로 그냥 다 퍼내고 여기 한전 와서 수리하고 이제 불 들어오게 하고 그 여차까지 1시간 전까지 이거 다 청소하느라고 내가 강의를 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피해 신고 받아요. 신고하세요. 피해가. 뭐가? 물이. 아니 여기 저기 지하수가 흘러갖고 저기 펌프만 전수소가 있어요 저 안에. 근데 그게 이제 정전이 되니까 이게 물이 넘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빨리 탈피를 해야 되겠다. 지하실에서 어떻게 좀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형편이 잘 안 돼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앞서 도와주십시오. 예, 제가 이 배달점 역사라는 걸 특별히 이제 기획한 동기는요. 올해 80주년 되지 않습니까? 광복 80주년. 제가 해방되기 8개월 전에 났으니까요. 80년이 특별한 게 되는데 그 후에 4.19도 나오고 5.16도 생기고 뭐 사건이 많았잖아요. 이제 저희 세대들은 참 뭐랄까 역사에 대해서 몸으로 다 겪었는데 제가 대한제국에서 배달동 역사 교과서 배달동 역사를 펴냈다는 걸 갖다 출판했다는 걸 3년 전에 알았어요. 3년 전에. 아무도 물어보니까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배달동 역사, 이건 이제 복사본인데 이게 중앙도서관에 한 부 있어요.
그리고 수성을 해보니까 개인이 그 한두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에 이게 한보가 있고 열람이 가능해요. 이렇게 복사가 이렇게 가능한데요. 아, 복사는 못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기 이 특집으로 좀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정부가 엄청 반성을 해야 될 일이 하도 많아갖고 좀 대중적으로 좀 알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교과서가 있다는 게 뭐고, 그 다음에 그 역사교과서를 알라고 그러면은 이 단군조선, 고조선입니다. 실체와 그 역사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고, 단군조선 역사가 왜 망실됐고 역사가 왜 왜곡됐는지,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 단군조선 역사 인식은 어떻게 했고, 대한제국과 일정 강점기 때 역사 인식이 어떠했고,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 때 역사 인식이 어떤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알고 나서 지금 우리 교육부 검정 한국사 단군조선 역사 인식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지금 현행 한국사의 어떤 문제점이 뭐고 단군조선의 역사를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네, 임시정부의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일제치에서 30년간 해방되고 이제 80년 됐거든요. 이 임시정부는 다 알아요. 임시정부가 있다는 거. 근데 임시정부가 구체적으로 뭐 했다는 거는 잘 모를 겁니다. 독립투쟁한 건 맞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 교과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임시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라를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를 찾아서 독립운동 하려면 최소한도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큰 민족이고 이 큰 나라를 가졌다는 것 갖다가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이 국내에 있는 한국 사람들 알려야 된다 이가. 일제 강점기 때는 전혀 이 역사를 안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배달동 역사를 이게 이제 출간하게 됐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이게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정부 고위 관료부터 해서 대통령이 역사를 전혀 무시하고 역사를 생각을 안 해요. 이건 굉장히 잘못.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나라를 이렇게 그 운영하는데 큰 잘못이 있는데, 이게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하고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는가? 이거는 저 아놀드 토인 박사가 쓴 역사의 교훈에 써 있어요. 이 아놀드 토인 박사가 이 역사의 교훈처럼 번역돼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역사의 교훈은 미래에 관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역사의 교훈은 현대의 문명이 과거의 여러 문명과 같은 길을 걸을 것임에 틀림없다는 따위의 예언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일 현대 사태와 흡사한 과거의 사태는 지식이 있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0년 전에 우리가 일본한테 먹히는 이런 사건을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100년 전 사건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상황이요.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또 둘러싸여 있는 이런 걸 안다고 그러면, 그러한 지식이 있다고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가능성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지식인부터 해서 이 정부 관료들이란가 특히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광복 80주년 돼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타가 되는 임시정부는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었고, 그 배달되는 역사는 어떻게 편찬됐는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임시정부 역사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존하는 역사서요. 고려, 조선,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역사서 중에서 대표성 있는 사서를 선택하여 갖고 사서 편찬자와 그 시대의 역사 인식 및 당근조선의 역사와 역사서 망실 경위를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당군조선의 실체 역사, 이게 우리가 대부분 고조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련이 쓴 상류서에 고조선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어쩌다가 보통 명사가 돼요. 이련이 쓴 건 제 생각에는 옛날에 조선, 옛날에 있었던 조선에서 고자를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 해방 전까지만 해도 해방 후 한 1948년도까지만 해도 대부분 역사 교과서는 당군조선을 쓰고 있어요. 뭐 고려 때도 그렇고 조선 때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지금 고조선이라고 쓰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임시정부의 역사관도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여러분 뭐 계시니까 그 고조선이 몇 년 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아시는 분? 대충 2200 4,400 서기에다 2334 2100년 정도. 2100년. 2200년. 저 고조선이란 당군조선의 역사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긴 왕조를 가졌는지 혹시 아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분. 제가 선물로 그냥 좋은 거 하나 드릴게요. 두 번째 아니? 긴 왕조. 네? 두 번째. 긴 왕조. 그 전에 강의를 들으셔서 네. 하나 드릴게요. 이제 이게 보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왕조가 고조선입니다. 당군요. 그러니까 약 2225년. 이집트 왕조는 2818년. 로마 제국은 1500년. 우리나라 왕조들은요, 신라 1000년, 고구려 7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이런 유례가 없는 왕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당군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긴 2225년을 유지했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서기 2004년에 개국을 했다. 그래서 서기 108년에 한사군, 이제 위만조선이 망함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80년대 이전에는 어떻게 교과서를 썼냐면요, 그 이병도, 신석호 학파들, 외국 사학자들 때문에 조선이 있고, 조선이 서기전 1100년까지 조선을 당군조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는 기자가 만든 기자조선, 그 다음에 위만조선, 그래서 한사군 사만 이렇게 했는데 80년대 이후에는 기자조선은 실체가 없는 거다. 이거는 조선시대 때 그 중국을 사대주의 사상 때문에 기자조선이라는 게 만들어진 건데, 그 다음에 위만조선, 한사군.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간단사학자도 그렇고 전부 다가 위만조선도 고조선의 일개 그 제후국이지 위만조선이 고조선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2225년 동안 또 중국은 어느 정도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냐면, 하나라가 중국 최초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상나라. 하나라는 이제 동이족의 나라니까 우리 당군조선의 제후국이었어요. 이건 이제 다른 역사서 이렇게 나옵니다. 상나라도 이 동이족의 나라고 당군조선의 이 제후국인데, 상나라 때 각골문자에서 한문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 중나라 때 와서 처음으로 화족, 한족이 저쪽 서쪽에서 밀고 내려와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족이 처음으로 세운 게 중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가 동이족하고 한족하고 섞여서 뭐 이제 난리치다가 이 동이족 진시황이 동이족입니다. 진시황 때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다시
화족 한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안에 당군조선은요 2200년 동안 사실 중국에서 가면 넘겨다 보지 못할 정도로 강대국이었어요. 이건 제가 당군조선의 역사를 나중에 다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자세히 듣고요. 당군조선은 27개의 거수국을 거느린 그런 나라였는데 이게 이제 분열돼 갖고 북부 열국시대에 북도 산만하다가 이제 고구려부터 이렇게 이어진 거야. 그래서 이 당군조선의 강력은 요 지도는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에 이 지도가 실렸었어요. 근데 2000년 이후는 이 지도가 싹 없어졌어요. 이게 여기 이 나나의 발해 갈석산으로부터 해서 내몽고하고 아무르강에는 흥정강, 장부, 연해주, 한반도 이게 고조선의 영역이다라고 우리 1990년대 역사교과서에 이렇게 분명히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또 이게 쑥 빠져버리고 이상하게 됐어요. 거기 우리나라 이제 규현사라는 그 역사책을 보면요, 조선 때 나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부여 고죽국 고을 예맥에서 27개의 거수국, 제후국을 거느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조선은 환웅천하 배달국 왕자인 당군왕금이 거수국 부족장들이 재정입제 최고 통치자 추대해서 이제 왕으로 올라가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해서 이제 고조선이 탄생한 건데 통치 조직은 이거는 규현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수국을 건드리면서 당군은 연맹 최고 통치자 천자로 돼 있고 또 과거의 역사로 보면 천재라고도 하고 천자라고도 합니다. 당군을 갖다가 왕검실 지역은 당군 직접 통치하고 거수부 지역은 이수계 부족당이 통치됐다. 이렇게 이제 규현사랑과 다른 역사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고조선에 과연 실체가 있는 나라인가? 이걸 좀 알아야 고조선이 또 호명나오고 뭐 무력한 나라가 아니고 강대국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조선의 지표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체 지표유물 중에서 첫 번째가 이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이 이 분포가 만주, 요소, 요동하고 이제 한반도, 연해를 거쳐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이게요. 근데 이게 고조선 지역에 약 5만 기가 있는데 남북한에 3만 기가 있고, 근데 이 정도면요 전 세계에 8만 기가 있는데 고조선의 고인돌이 5만 기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상판 무게가 이게 50톤에서 300톤까지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이런 거 하나 써오려면 지금도 이 토목 기술을 갖고 엄청 어려운데 KBS에서 한 7년 전인가 실제 고창에서 이게 150톤 되는 상판을 끌어올려서 실제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요. 연인은 2,000명을 동원해서 했다는 그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거 하는 그 토목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고 또 이게 어떤 거는 뾰족하게 올라가고 놓인 거 보면요 균형을 잘 맞춰갖고 몇천 년 돼도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인돌을 봐도 국가 단위의 그 통치자의 그 권력과 조직이 상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첨단 산업 기술을 갖고 있는데 아연 총동 합금 기술이라는 걸 이제 고조선 당시 세계 최초로 이거 발명을 했는데 일반 총동은 동 90에서 주석을 20% 10% 성능의 일반 총동입니다. 이렇게
파랗게 나는데 아연 청동은 일반 청동에다가 아연을 이제 섞어서 만드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동이 1083대 용이 되는데 아연 청동은 420도에 놓고 950도 증발한단 말이에요. 이걸 아연 청동을 만들면 황금 색깔이 나요. 요즘 말하면 노쇠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 아연 청동을 이 저기 당군조선 시대 때 세계 최초로 만드는데 중국은 1000년이 지나서 이 아연 청동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송나라 때. 그러니까 산업 기술이 굉장히 발전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연 청동은 이제 로마는 이 동전에 아연을 썼는데 이게 서기전 20년. 근데 이 아연 청동에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이 저 강도가 일반 청동의 1.5배 돼요. 그러니까 이 무기로 보면요. 무기 체계를 보면은 그 중국의 일반 청동을 하는 거하고 아연 청동 무기하고 서로 백병전을 보면요. 일반 청동이 나간다는 거예요.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세형동문 같은 거 보면은 조립식으로 조립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중국은 일체형으로 다 주조했거든요. 이 조립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대량 생산 체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손잡이에다가 짧은 칼, 긴 칼을 마음대로 꽂아 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렇게 비파형 동물처럼 이렇게 하는 건 전투할 때 찌르면 해집고 빨리 들어가고 뺄 때 쉽게 빼지는데 이게 중국이나 뭐 시베리아, 오르스돈 같은 건 이게 평평해 갖고요. 찌르면 들어가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백병전 하는데도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그 육사의 연구 보고서에도 다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중국이 당군조선을 넘나보질 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고조선에 어떤 첨단 과학 기술 가져 있느냐? 이게 국보 141호인데요. 이게 1960년 논산 고인돌 무덤에 출토되는데 여러 가지 도자기하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요만합니다. 요만한데 여기에 13,000개의 초동밀선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게 선폭이 0.3mm 평균이요. 그러면 2000년, 3000년 전에 0.3mm라면 지금 반도체 나노 기술 만드는 수준이에요. 그 당시에 뭐 학대형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주조를 해서 거푸집을 만들어 주조해서 뽑았다는 게 이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이거 가이스트에서 박사들이 이거 재현하려고 하는데 실패했어요. 90%까지 했는데 자꾸 이게 뭉그러지는 거예요. 뽑아내면. 그럼 뭐 어느 정도 이게 단우세문경이요.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그 처음에 당군조선 초기 때 이거 동경이 내려오면서 처음에 선 색깔이 이게 이제 뭐 3mm였다가 2mm였다 1mm였다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갖고 0.3mm까지 작아졌단 말이야. 근데 특이한 거는 말해서 이난 중국 쪽에서는 이런 동경이 전혀 없어요. 거긴 이제 꽃무늬, 뭐 새, 뭐 이런 동물무늬 이런 것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번개무늬라든가 이런 게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당군조선의 유물 중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수준 높은 문화도 갖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농경을 농사짓는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청동도 있고 요거 국보 84호인가 이거 보면 낭랑 시대 때 나온 건데 요 크게 말합니다. 국립박물관에 상시 전시돼 있어요. 요 구슬이 하나가 0.3mm입니다. 0.3mm.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은 시기에 터키의 황금 제국이라는 데 보면 금알개가 3mm 이 정도 돼요. 이 0.3mm죠. 근데 0.3mm를 어떻게 붙였는가? 이게 굉장히 고난도 기술인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당군조선 역사 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당군조선의 역사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모르게 됐는가? 이거는 역사서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망설되고 왜곡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 3차례에 거쳐서 고대 역사가 망실당했는데 제1차는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서 멸망하면서 각 나라가 고구려 갖고 있던 이 역사서 이게 당군조선의 역사인데 유기 10권, 신집 100권 이렇게 신집이사 이런 중요한 그 역사책이 있었는데 이게 각 나라 군사들이 다 도서관을 다 불살하고 해서 없었다고. 근데 책명은 다 전해져 내려와요. 책명은. 그래서 이제 이 역사기로 이제 망신되는데 그래도 삼국시대까지 많은 게 남아 있었어요. 통일시대 때는 고조선의 역사서에는 삼성기, 신라고사, 화랑세기, 제왕연대력, 부도지, 단기고사, 조대 이런 게 있었고요. 고려 때는 삼국유사, 삼성기, 제왕기, 고조선기가, 단군세기, 진영기 이런 역사서가 실제 있었다 이게. 실제 있었는데 요게 2차로 이제 망신을 됩니다. 2차 고대 역사가 어떻게 망신됐냐면 이게 세조 때 그 훈구파들이 이런 당군조선에 관한 그 역사책을 민간인이 읽거나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명나라를 받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당군조선 때 중국을 지배했다는 걸 알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못 보게끔 하고 다 수거를 하라. 그래서 수거령이 내렸습니다. 이게 왕명회에서 1450년, 1460년 12년간 이 강가와 민간에 있는 고대사를 수거를 해라.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보는 사람은 처벌하겠다. 이렇게 왕명으로 고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왕명으로 고지한 게 여기 이 세조실록에 나옵니다. 세조실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사 일사기, 지공기, 추운 산성밀기, 삼성기, 도증기, 지리성모 하사령, 수찬기소, 동천록, 마술록, 풍천록, 호중록, 지화록 이게 전부 다 이 당군조선에 관한 역사서인데 이걸 다 이제 수거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세조 해장대왕 실록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책명이. 그러면 그거 벌써 이 책명이 이렇게 왕조실록에 있다는 건 책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다 수거해갖고 이제 그 규장각이니 이런 사서에 다 보관시키고 민간이 읽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또 넘어서서 예종 때는 어떻게 했냐면 1469년 예종에는 수소령을 어긴 자는 차명에 처한다. 차명 사형입니다. 그래갖고 이때 이 가혹한 수고령 때문에 고대사가 대부분 멸실됐어요. 이 가장 중요한 이 고조선 비사, 대변서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 하나도 안 갖고 되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이 조선시대 때 이 수고령을 무시하고 고조선, 그러니까 당군조선의 역사를 보존해야겠다는 그런 가문이 있어갖고요. 그게 이제 갑자기 또 생각나요. 고성이 씨 가문이 그걸 다 숨겨서 이제 일제시대까지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갖고 내려왔는데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역사서가 없었어요. 어떻게 없어졌냐면 1910년 한일합방조약이 맺어지자마자 한 달 뒤에요. 조선 총독부에서 이 고대 문헌을 다 이제 수거합니다. 이게 1910년 11월부터 1911년 10월까지 1년 2개월 동안에요. 헌병, 경찰을 동원해 대한적의 규장각과 전국 관공서 및
지방, 향교, 소원, 서당, 권문세 다 습격을 해갖고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람에 이제 당군 관련 서적이 이제 없어졌는데요.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러고 나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요. 이 조선 역사를 다시 정립을 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이 조선사 37권을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일본 역사학자 이만희수하고 보조로 이병도, 신석호, 추남선 등이 이제 동원됐는데 여기에 조선사 편수회 사업계열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부 나눠서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이게 좀 남아 있어요. 이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역사서가 4,950권, 사진 4,510매, 총 51.20여만 권을 수거했다. 그래서 대부분 파괴하고 중량서도 일본에 반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거의 당군조선에 관한 역사서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해방되고 나도 이제 이병도 신숙호 때문에 이 역사서가 이제 개판 5분선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일본이 사료 말살하면 때 조선사를 편수하면서요. 여기서 조선사 37권의 첫 번째 제1권에 당군조선을 싹 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주 흡수한 게 아니고 당군은 신화다. 짤막하게 이렇게 썼거든요. 실제 국가가 있었던 건 아니고 신화다. 그래서 그거 처음으로 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20년도에 조선 4천년사를 썼는데 이거 일본 교수가 쓴 거예요. 여기에 당군조선 이게 나오는데요. 당군조선에 간단하게 조선 말까지 다 나오는데 신화라는 걸 갖다가 여기다 상세히 써요. 그래갖고 이게 시발이 돼갖고서는 조선사 편수회든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서가 대부분 다 이제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이제 그 문헌은 당군조선하는 문헌 뭐가 남아있나? 그래도 좀 많이 남아있어요. 우선 삼국사기 고려 때요. 삼국유사 고려 때 고려말 이승류의 제왕윤기.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 규원사. 그다음에 1911년 계현수 선생이 편찬한 환단고기. 발해 때 조선의 당기고사가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데 요 계현수가 편찬한 환단고기 속에는 이제 그 삼성기, 당군세기, 북부여기, 다 들어있는데 그 책을 누가 전해줬냐면요. 고성희 씨 가문에서 전래온 겁니다. 그래서 이기 선생이 이거 출사하게끔 해갖고선 계은수한테 넘겨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유사 제왕기 빼놓고는 규원사, 한당고기, 당기고사는 지금 강단사학들은 다 위서라고 합니다. 소설이라고. 왜냐면 당군조선의 얘기가 너무 상세하게 있기 때문에 강단사 위서라는데 근데 북한은 안 그래요. 북한은 이거 한당고기, 규원사 다 정식 사설 인정하고 있어요. 북한 역사책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려와 조선시대 때 당군조선은 어떤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게 제가 참고를 한 문헌은 상림유사, 제왕윤기, 고려사전려, 동통감, 규원사, 동사감 이거 이제 읽어보니까요. 당군조선의 역사 인식은 이 고려나 조선의 정부 이 서섭 편찬자들은 사대주의적인 역사 인식을 갖고 있어갖고 당군조선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기자를 높이 중국에서 왔다는 기자를 높이 숭상해갖고 당군조선, 기자조선, 사만도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식으로 통일신라 이어지는 사만 정통론을
주장해서 조선시대까지 이게 주요 저 역사 인식이에요. 예, 조선시대 때 모든 그 역사 사학자들이요. 그래서 그런데 그나마 삼국유사는 삼국사기하고 달라갖고 삼국유사는 이제 그 이전희 선생은 우리 민족의 개국 시조가 당군왕이라는 걸 분명히 했고요. 조선이 동방에서 최초의 국가라는 걸 여기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국도 국가가 없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제 고려가 유구한 역사의 나라로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역사 인식을 삼국유사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고려 때의 그 왕들이 사실은 왕이 아니고 황제입니다. 그때는 황제로 패하다가 언제부터 왕으로 표기하기 시작하냐면 원나라 몽고족이 침입한 이후에 농거 지배받으면서 이제 왕으로 격하됐거든요. 그전엔 다 황제라고 했어요, 고려. 고려가 황제라는 건 이제 연호를 썼고 또 팔만대장경에 보면은 고려 연호뿐만 아니라 황제로 표시를 해요. 그런데 요 사대주의자 김부식은 그 삼국사기를 쓸 때 당군노사 싹 삭제해버리고 신라부터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여기 삼국사기 때문에 요 표지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 표지는 삼국사로 되어 있었는데 왜 삼국사기라고 계속 부르느냐 그래서 뭐 국회 청원하고 정부에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들춰보면 그 안에 내용은 삼국사기로 써 있어요. 표지만 삼국사기입니다. 근데 이제 고려 시대 제왕릉계는 이게 이제 서정시인데요. 이 단군을 전조선, 기자를 후조선, 위만이 창탈했고 사만을 계승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과 후고구려 후백제, 발해가 고려로 통일하는 과정을 치러는 곳이 264곳 저조됐어요.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요. 제왕기는 중국과 우리 민족의 지리적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고 독자성이 있고 자주성이 있고 주체성을 가진 우수한 문화 민족이라고 여기 제왕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조에 들어와서 최초로 이제 관찬으로 우리가 역사서를 썼는데 그게 이제 1400 성종 때 1558년에 서거정이 편찬한 이거 이거 잘못 썼네. 제왕이 아니고 당군조선은 서만까지 이를 외기라고 하고 간략하게 쓰고 삼국의 건국부터 신라 문명까지 그다음에 이제 고려 말까지 고려기 이렇게 편찬했는데 이 동국통감은 그 기자조선과 만 그리고 신라 역사적 위치를 높이고 당군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고구려 위치를 상대로 낮추고 있죠. 왜 이렇게 했느냐면요. 그 당시에 이 조선이 명나라를 받들다 보니까 이거 당군조선과 고구려 백제 이걸 받들면은 중국한테 야단 맞으니까 그렇게 이거 받들지 못하고 기자를 하고 만 이런 걸 갖다가 더 숭상한 거죠. 그런데 요 조선 축종 때 국의 노인이란 분이 규원사라는 역사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소중화 사대주의를 탈피해서 갖고 고조선 만 사만 고려 조선 이어지는 독립국가라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환사를 보면요, 이 당군선 이전의 상고 역사는 한인 천자가 천지를 만들고 환웅천왕의 천부인 성계를 갖고 풍백과 우사, 운사 등 3천명의 물이 이끌고 태백산 박달나라 아래서 군량이 추대받아 부족을 다스리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기 가만 있습니다. 규원사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그 규원사를 좀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규원사에 보면요. 당군 황검으로부터 47세 고열과 당군까지 이 당군 황검이 1대죠. 2대는
단군 부르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47대가 단군 고열갑니다. 여기까지 그 단군들의 치적하고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이게 아주 상세히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요인과 같은 시기에 박달날의 임금이 돼갖고 태백산 남쪽 우수와 지금 만주 길림동에 이제 도읍을 삼고 9개의 대국과 12개의 소국을 거느리고 영토는 요소지방이라고 딱 설계했어요. 그러니까 9개의 대국이라는 건 그 무슨 나라가 있냐면 나라에도 다 나옵니다. 뭐 고구려, 고구려, 부여 뭐 여러 나라들이 다 나오거든요. 조그만 나라 12국. 그래서 이런 규원사가 있었는데 이 규원사는 나중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게 이제 각광을 좀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규원사가 있어도 이 사대부 우리 역사가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명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사강목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조선시대 안정복이 저수한 대표적인 역사입니다. 동사강목은 이 사람이 장기간 연구를 통해서 당군조선과 고려 말까지 역사서를 썼는데 이게 18세기 이후에 우리의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실학자 대표적인 역사입니다. 여기는 동사강목을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 체계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도 이제 기자를 원년으로 본 거는 이 사대주의 사상을 기자 원년으로부터 기자조선, 마한, 신라, 고구려, 백대, 통일, 신라, 고려 이렇게 역사서를 기술했단 말이에요. 이게 조선 말에 가서는 일본한테 이제 먹히게끔 된 그 상황이 되니까 이 독립협회가 1896년에 이제 결성돼 갖고 이 독립협회의 최병원들 여러 사람들이 대동역사라는 역사책을 펴냈어요. 여기는 단군에서 마한까지 역사를 펼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정부가 일본 통감부 조정을 뭐랄까 지시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간행을 못하다가 1905년에 겨우 출판했는데 1909년 이제 한일합방 되기 전에 사용금지됐어요. 그래갖고 이 대동역사 책을 보면요 규원사를 많이 인용을 해갖고 당군조선의 역사 상세히 기술하면서 민족주의와 계몽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의 역사 인식은 어떠했는가? 이게 대한제국도요. 정부 부서에 학부라는 게 있어갖고 거기서 역사서를 많이 편찬했는데 교통국과 동국역사, 동국사략, 동사제강, 조선사략, 해동실록, 조선 지금까지 다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역사서를 쓴 사람들은 어떤 이제 당군조선에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냐면 대한제국 역사교과서는 조선시대 중화 사대주의 역사 의식으로 당군조선을 매우 간략하게 기술하고 기사조선과 이민자선을 부각시켜요. 대한제국이 됐어도 역시 청나라 눈치 보면서 역사들을 제대로 못 쓴 거예요. 근데 이제 한인합방부에 현채가 대한제국의 학부에 있다가요. 현채 선생이 쓴 책이 여기 보통교과 동국역사하고 동국사락을 썼는데 일제 강점기 때 동사대강이라고 역사책을 냈는데 이 양반이 일제에 또 추종을 해갖고 여기에 처음으로 임나일본보서를
역사서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임나일본부가 뭐 일제가 우리한테 강요를 해갖고 일본이 옛날에 고대 때 이 조선을 점령해서 지배했다. 이게 이제 추정하고 만든 게 이 동사절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또 반찬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쓴 책도 여러 가지 있는데 조선 사략 등 이제 개인이 쓴 사천 역사서들은 그래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당군선의 역사를 상세히 기술을 했어요. 과거에 남아있던 이제 상류사라든가 뭐 기원사 이런 걸 보고 상세히 기술했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조선총독과 신민 정당을 위해서 조선사 편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하나 재미있는 거예요. 1935년에 그러면 일제 강점기 때 아닙니까? 이때 이창환이라는 사람이 조선 역사라는 책을 세척영화를 편찬했는데 조선 역사는 일제 강점기 때 창씨 계명동 조선을 완전히 일본 국가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조선 총독과 검열을 받고 출판했는데 이 책에 뭐라고 하냐면 만주를 여러 다니고 뭐 고족도 이제 청구하고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청구했던 책명이 다 나옵니다. 삼국사기, 삼국사, 기원사와 죽서균연, 만주 원류고, 만주지, 송막힘은 완이역설, 대동실록, 동사유고, 신단식이 간전히. 여기서 우리가 없는 책들 많이 있는데 이 조선 역사를 보면요. 제가 조선 역사 책이 이 책인데요. 이 책인데 당군조선을 무려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임시정부하고 그 독립운동가들은 당군조선에 대한 역사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 청고 역사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정부는 배달전 역사, 그다음에 조선 상고사, 배달조선 정사, 한국 통사, 한국 역대소사, 신단식 이걸 들여다보면요. 그때 이제 임시정부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생각은 우리 민족이 당군 수혜이며 여러 부족을 형성된 당군들의 중심 부족은 부여족이고 한족과 다름을 강조했고 조선과 대한제국 때의 사대주의와 매국사 역사 인식을 탈피하여 당군조선 역사를 문헌에서 상세히 기술했다 했고요. 그리고 이 역사의 정통이 당군조선 부여 사만 고구려 백제신라의 역사 정통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신라보다는 부여 고구려 중심의 역사로 바꿨어요. 이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이제 임시정부가 1910년 이제 광복 후에 이게 설립할 때 여기 역사를 전념한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 중에는 어느 분들이 있느냐? 여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임시정부에 관련돼 있고 독립운동가이면서 역사서를 조선한 사람이 그 단재 신채호 선생, 박은식 선생, 신평 이 세 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역사서를 썼습니다. 이게 신철 선생이 쓴 조선 상고사 책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역사란 민족을 떠나서 역사가 성립될 수 없다. 민족주의적 역사를 피력하고 있고요. 또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당군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인데 후세 역사가들이 이를 무시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제대로 기술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아주 통탄해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군조선이 쭉 내려오다가 후세 고려 때 조선 때 제대로 기대를 안 하고 적당히 넘어가 버린 정통성을 있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단체 신조 선생이
조선 강보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은식의 한국 통사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신초 선생은 저기 저기 독립운동으로 잡혀가서 옥중에 옥사를 했거든요. 이 박은식은 저기 조선 말에 정통 총관 박사를 나왔고 관료도 하고 학부에 있었어요. 이 한통사의 말을 뭐라고 서문에 썼냐면 옛 사람들이 얘기를 나라는 멸망하더라도 역사는 망할 수 없다 했다. 나라라는 것은 형체만 말하는 것이고 역사는 바로 신명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우리 형체는 이미 훼손되고 말았으나 신명만큼 고국에 남아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라 땅은 일본에 뺏겼지만은 그래도 역사와 역사 의식을 신명은 갖고 있다. 이거. 언젠가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태훈 이분도 그 독립운동하다가 저기 3.1운동 후에 잡혀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지내다가 해방 때 나온 분입니다. 이분이 외달조선 정사라는 걸 갖다가 1928년에 썼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분이 참고했다는 서적이 서적명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역사서 내용에다가 요 삼국사기 몇 조를 참조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건요. 이분이 삼국유사, 신사기, 조화기, 해동학보, 삼일승국 여러 가지를 봤다고 그러는데 신사기, 조화기, 해동학보는 지금 없어요. 네? 볼 수가 없는 게 없어진 거고 이런 걸 참고했다. 요게 배달적 정사인데요. 이게 이분이 아주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요. 이 태고사에는 당국시대 당군 47대 왕명과 북부여 14대 왕명, 기시조선 41대 왕명. 여기 기시조선은 기자의 기시조선이 아닙니다. 성이 다른 기시조선이 있어요. 그거 신초선도 그 얘기를 하는데 기자의 기시조선이 아니고 다른 기시조선. 그래서 여기에 이 책을 쓰는데 환단곡이나 규원사를 참조했다는 것으로 판명이 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배달조선 정사에는 인류의 시조가 나반과 아만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나반과 아반 삼성기에 있는 건데 환단곡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단과 위서라고 그러면서 이걸 갖고 꼬집은 거야. 나반과 아만은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를 갖다 살짝 바꿔갖고 소설처럼 쓴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판단곡에 나오고 판단곡에 안에 삼성계 이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1928년에 쓴 이 정서에 썼다 이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에 여기 보면요. 여기 이 항일남녀 나반과 아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928년에 이 책을 썼을 때 당군조선에 관해서 몇 페이지를 썼냐면요. 10페이지를 썼어요. 10페이지. 이분이 이 나반과 아만을 여기에 썼다는 얘기는 1928년 전에 환단고기를 봤다든가 직접 삼성기를 봤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단고기 1900년도 환단고기 이제 발굴해갖고 논문 발표할 때 이 얘기를 썼어요.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실증된 거 아니냐? 환단고가 진설하는 게 밝혀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렇게 상세하게 당군조선의 역사를 썼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이 다 임시정부 요원이었고 독립운동가인데 이 임시정부가 이제 3.1운동 전후로 해갖고 임시정부가 국내에 7개가 있었어요. 7개가 있는데 1919년 4월 10일 날
통합해갖고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해갖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됩니다. 이때 이제 임시정부가 조선 총독부의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에 대항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기관지로 1919년 8월 20일 독립신문을 창간하거든요. 이 독립신문에 보면 이 독립신문 창간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독립신문 창간세 5대 사명을 천명했다. 이 5대 사명이 1, 2, 3, 4 쭉 써 있거든요. 국내 조선인들이 독립사상을 고취와 민심의 통일. 2. 임시정부의 사정과 독립사상을 직접 전달. 3. 여론을 환기해 국민의 사상과 행동의 방향을 지도. 4. 세계 각국의 정치, 군사, 정황과 신사상과 문화 소개. 5. 국사 교육으로 민족주의 신국민을 부활시키고. 이게 임시정부가 독립신문을 발간하면서 내건 천명한 사명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제 독립성을 구체한 것도 그렇지만 여기 민족주의 국사 교육으로 이 국사 교육이라는 게 교과서를 교육을 시켜갖고 민족주의 신국민을 부활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가 이 독립신문 만들고 나서 곧 이어서 이제 그 교과서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관이 들어있는 이 배달적 역사를 했는데 여기에는요 우리 민족의 시조인 환웅의 한국 신시대와 당군조선의 배달시대라는 5,000년의 유구한 역사 주권국감을 각성시켜서 민족적 우호감을 갖고 국내 우리 국민이 독립완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러 부족으로 형성된 당군조선의 중심 부족은 부요족이고요. 당군조선에서 부요 삼환으로 이어지는 역사 인식으로 신라를 우선시한 사대주의와 매국적 역사 인식을 배척하고 이 당군 부요 삼환 고구려 백제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 역사 정통 역사관을 여기 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배달적 민족은 다른 민족에 대해 정치 체제와 문화 종교에 대해서 어떤 편향성을 갖지 않는 보편성과 공정한 민주주의적 역사관을 지향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제를 뭐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공정한 민주주의 역사, 보편성 공정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나서 당한 것뿐이지 일본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이 역사책을 보고. 그래서 여기 조선 배달전 역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한 200페이지 정도 돼요. 제1장 신시시대, 제2장 배달시대, 제3장 부요시대, 제4장 상고문화, 이게 이제 상고 역사고요. 중고 역사는 제1장 열국시대, 제2장 남북조 시대. 열국은 이제 그 부요라든가 뭐 예맥이라든가 여러 나라로 갈라져서 하던 걸 이제 열국시대라고요. 남북조 시대는 통일신라하고 위에 발해하고 또 저기 여진족, 거란 이렇게 세 개가 남북조 시대라고 하고 어느냐 문화도 있더라고. 배달적 근거 역사는 제1장 외어시대, 외어군 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려하고 요 나라는 같은 민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려의 역사도 있고 그 밑에 요 나라의 역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와 요 나라는 같은 나라다, 같은 민족이고 려금, 고려와 금나라는 같은 나라다 이거. 그래서 역사서 읽으면 고려의 역사도 써 있고 금나라 역사도 써 있고 이렇게 다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 중요합니다. 이 역사 인식이요. 그래갖고 이제 금나라 요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냥 고려 시대 금공을. 그 다음에 또 조선 시대 와서 또 뭐냐면 조청 시대.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 시대라고 조선의 역사 쓰고 청나라 역사 쓰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조선과 청나라는 같은 민족이 돼요. 이 조선과 청나라 같은 민족이고 요나라하고 금나라 같은 민족이라는 게 1948년도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해방 후에도.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 후에 이병도 신석고 이런 이제 그 외국 사학자들에서 그게 싹 없어지고 이제 잘못됐는데 이런 식으로 임시정부의 역사서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기 제가 아까 여기 이거예요. 상세하게 다 써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이 책의 신시의 명칭, 당군의 경우, 배달시대, 이런 식으로 쫙 다 써 있는데 이게 읽기 어려워갖고 한문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배달적 역사가 아직 번역사가 거기 그러자 그냥 나오게 천당 가시겠어요. 갈게 아니라 만들어 버려야죠. 이게 시시한테 가고 뭐 할 거. 교주님이세요? 어려서부터 교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번역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 번역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분의 1쯤 했는데 12월 달에 출간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두 개만 여기 썼어요. 여기 나머지 다 있는데 제1가 당국의 건국, 무진년 선생 있잖아요. 10월에 신이 추대해 대군조 삼고 국호를 단방, 배달이라고 했다. 도읍을 태백산에 정했다가 22년을 지나 경인년에 도을 풍렬홍로 도를 조선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군 왕금할 때 조선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여기 배달, 단방이라고 그러는데. 또 제2가 천도의 치수, 임술년 홍수와 범람하여 평양에 물이 잠겨서 도읍을 장당동으로 천도하였다. 홍수를 다스리는 것은 북쪽은 풍령고에서 시작하여 남쪽은 우수. 이게 춘천에 가면 우수리라고 있어요. 도로를 만들고 민간 가족에 편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일부 당군 요소법만 번역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도 제3가 축성과 재단의 설치. 병인년에 황태자 3인에 명하여 펄구, 지금 이제 강합니다. 산정을 쌓고 또 만이산의 재단을 만들고 한일 제설을 하였다. 제4가 나라의 경계를 정함. 여기 중국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외교 관계도 나오는데 갑술년에 태자 부루를 파견해 우나라 중국의 우나라 사신 하와 하우를 양국의 경계가 되는 도산에서 이게 예 땅에 있는 겁니다. 도산에서 회동하여갖고 나라의 경계를 정하니 조선의 강력이 동쪽은 큰 바다가 있고 서쪽은 흥안역에 남쪽은 발해에 북쪽은 홍령역에 넘어 그것이 흥령을 이르다. 이렇게 1과부터 4과에서 이거 한 10페이지 정도 이게 지금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당군의 역사가 써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좀 광복 80년 됐는데 우리나라 교육부 검정받는 한국사는 도대체 당군 역사를 어떻게 써 있는가? 예? 좀 궁금하시죠? 이게 제가 참고로 본 거는 2014년 교육부 검정 중고등학교 한국사하고요. 2017년 국사편찬위원회 중고등학교 한국사. 2002년 교육부 검정 이걸 이제 봤는데 현행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부 검정 역사 교과서는 대한제국과 임시정부의 역사 교과서나 독립운동가의 역사서 또 일제강점기 개인편 역사에 비해 고조선을 포함한 상고사의 기출이
역사적 내용이 없고 아주 부실해서 고조선의 실체를 파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그게 어느 정도나 1919년 한국사를 보면요 딱 반 페이지 쓰고 있어요. 반 페이지. 한 페이지도 아니고 반 페이지. 이 2400년의 역사를 가진 당군조선 역사가 겨우 반 페이지인데 임시정부는 10페이지 쓰고 있는데 이게 반 페이지 쓰고 있어요. 여기 요 내용이요. 요 내용이 반 페이지 딱 써 있는데 제가 이게 그 교과서입니다. 뭐 구석기, 심석기 있을 때 이게 잔뜩 몇 장 쓰고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연방대 기초한 국가가 성장하다 천사문의 전개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고조선 그래서 고조선 반 페이지 딱 쓰고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면 부여의 성장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 반 페이지 썼어요. 이러니 이게 제가 이거 보고 나서 기가 막혀갖고 아니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용 어쩌고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이게 다른 역사에서 다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쓴 게 한 페이지 반. 남은 배우는 한 페이지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여기서 다 있으니까 읽어보지 않아도요. 이렇게 써 있어요. 고조선은 정치적으로 우월한 한웅 집단이 여러 세력과 결합하여 성립하였고 당군 왕검이라는 재정일치 지배자가 통치하였다. 고조선은 철기 시대인 기원전 4세기에 중국의 연과 결합 정도로 성장하였고 이후 부왕과 준왕 등의 왕이 등장하여 왕이 세습하였다. 왕 아래는 상, 대부, 장군 등이 단위로 올랐다. 고조선에 8자의 국법이 있는데 이 중에 전원 세 가지를 통하여 고조선이 여기 이제 이 중에 세 가지가 조항이 전해진다는 건 저기 중국의 그 사계 세 가지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기원사부터 다 8가지 다 나오거든요. 이거 참 그 책들 안 봤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고조선이 개인의 노동력과 사회조선을 중시했으면 안 됩니다. 기원전 2세기에 중국에서 건너온 유명이 중앙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 이후 고조선은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고조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기문화는 중국보다 엄청 압도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중국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에 위협을 느낀 중국의 한이 고조선을 침략하자 고조선은 한기대에 멸망하였다. 이게 다인데 역사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 역사서가 지금 정부와 역사학계는 헌법 전문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 대한민국 인성의 법통을 이어 이렇게 써 있어요. 저 헌법 제1장이에요. 그리고 그 교육헌장에는 홍인간을 뭐 어쩌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한국사에는 반 페이지 쓰고 앉아서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부의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교과서 맺는 사람들이 이 수많은 역사서 그런 말에 남아있는 역사 지금 역사 하나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 소설 같은 것만 썼나.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최초인 당군조의 역사를 재인식하고 교과서에 문헌에 근거한 충실한 고전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다음에 정부와 학계는 사대주의와 신민당 및 좌우정파적 역사관으로 왜곡된 고대사와 현대사를 강단과 제 역사 학자에서 학적으로 검토 교조 수정해야 된다. 사실 이런 걸 과거 한 20년 전부터 제야 학계 역사학자들이 정말 엄청나게
문서 보내고 이렇게 해도 안 고쳐진다. 현재까지 안 고치고 있어. 그래서 참 한심한데요. 우리가 중국에 동북공정 한다고 그래서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고구려를 자기 제후국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말장성하면 발에 만해서 이렇게 있는 게 말장성 아니에요? 이거 재작년에 중국 가서 사온 건데 이게 초등학교 7학년 중국 역사 교과서예요. 여기에 만리장성이 서해안까지 가 있어. 우리나라 해주까지. 그래갖고선 이 만리장성이 여기에 연나라가 요동 요소에 있었다고 이렇게 가리키니까 생각해보자. 중국 배우는 학자들은 전부 다 학생들은 야 옛날에 뭐 조선은 아예 없는 거예요. 고구려도 없는 거고. 연나라는 황하강을 건너올 수가 없었어요. 글쎄, 이 황하를 건너갈 수 없는 나라인데 요하 있는데 그 밑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동북군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우리나라 이 교육부 뭐 이런 정부 관련해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요 이거 좀 널리 좀 알려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답답할 따름입니다. 선생님 혼자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했는데요. 이 역사가 현재 이런 왜곡된 역사를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두고 봐야 합니까?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성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정부에다가 강력히 해서 누가 하냐고요? 예? 누가 하냐고? 우리가 해야죠. 그걸 아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누가 하느냐? 누가 합니까 그걸? 아는 분들이 나서서 성과를 내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이거. 정부에 아니 그래도요. 아니 그거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돼요. 아니 잠깐만요. 젊은 사람들이 좀 해야 우리 되는데. 제야 역사학자들이 그래도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 7년 전에 역사 의병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박정학장군이 그 양반은 이제 육군 소장 준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역사 박사를 받은 분인데 그분이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외국 사학자 있잖아요. 이병도 학파, 신석화 학파, 교육부 이런 데 동북역사재단 이런 데를 때려 부셔야 되겠다 해서 의병대를 조직했거든요. 그게 역사 의병. 그래서 거기 가서 맨날 시위하고 또 학자도 쫓아다니면서 대학교 가서 유인물 놔두고 시위하고 엄청 많이 했어요. 저도 거기 처음부터 참여해서 뭐 이러고 다녔는데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박정학 장군이 3년 전에 죽는 바람에 돌아가신 바람에 그또 흐지부지 됐는데 지금도 이제 부활시키려고 해요. 또 이 우리 민족 단체하고 역사 단체가 한 130여 개의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도 역사학계 여러 뭐 박정학 장군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통합해 갖고 정부에서 대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단체를 만들었냐면요.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학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 140개 단체가 총 집결했어요. 이 단체를 냈는데 이걸 누가 주장해서 만들었냐면요. 유라시안 네트워크 사단법이요. 이민아 벤츠 1세대 이민아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분이 만들어서 그분이 다 돈 대 갖고서는 그냥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고 올바른 교과서도 만들어서 배포하자 해서 이거 미래라는 다른 고대사 책도 만들어 갖고 뭐 각 도서관이고 학교고 정부기관에 다 배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3년 전에 돌아가신 바람 또 흐지부지 돼갖고 그래서 제야 학교뿐만 아니라 올바른 양심을 갖고 있는 우리 역사
학자들이나 또 이렇게 애국 단체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많이 노력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돈이 없어서 그래. 또 질문 있습니까? 우리 늦게 왔습니다. 이거 투자자 하다 보니까 버스 탔는데 동대문 시장에서 탔는데 1시간 40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고. 어디서 탔다고? 동대문. 동대문에서? 예. 저 제기도 저한테 제가 청량에서 돌아왔고 드릴 말씀은 중국의 우주석이었던 주울레가 그 한국의 조선의 역사를 왜곡한 거 사관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요거 누가 줘서 가지고 왔는데 전 집에 이제 저기 하는데 일반 프린터밖에 없으니까 이걸 복사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모두 조선 역사가 맞다. 주울레가. 그 주울레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 동이족입니다. 주울레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나라 무왕이 서위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혈통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은주가 전부 다 우리 한민족의 혈통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요걸 나중에 뭐 여기서 복사를 해서 주시면 제가 복사해서 나중에 또 그렇게 해서 하나씩 가져가서 보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어선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글자를 밤낮 조정문, 녹도문만 따지는데 그 회남자라는 중국의 책이 있습니다. 그 회남왕 유황이라는 사람이 2100년 전에 중국의 학자들을 모아서 쓴 역사서인데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인황시 시대에 우리로 따진 마고 시대에 이미 풀이나 끈으로 만드는 결승 문자와 또 나무판에다 새기는 형상 문자가 있어서 문서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국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중국엔 상고사가 없고 상고 문화가 없다는 것이 그네들이 박물관에 써붙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을 화화화했다. 중국 거로 만들어 갔다 그러니까 우리 건데 여러분들이 글자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결승문자, 형상문자, 그리고 나서 암각화, 그 다음에 조종문, 녹도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으니까 여기 판매 역사도 가격표라고 리스트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쭉 말씀하신 중에서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여러 가지 순수한 역사들이 있는데 그리고 체계적인 번역 작업이 좀 많이 진척이 됐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거는 번역이 아니고 원문을 그냥 복사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 역사서가 많이 있는데 제가 역사서 수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고서가 한 700여 권 정도 되고 그러는데 안 될 거예요. 9월 20일경에 이제 전시회를 할 겁니다. 고서 전시회를 할 건데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사했잖아. 고조선 당군전의 역사라는 걸 찾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기사. 카피하지 말고. 한당국의 1909년도 한당국에도 당군조선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제가 여기 썼냐면요. 이 정도 두껍게 썼는데 여태까지 중국 사사, 한국 사사 중에서 1차는 부분만 추려서 쓴 겁니다. 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당기고사나 한당국이 뭐 기원사는 너무 세세하고 너무 포함된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중국 사사 우리나라 문헌들이 일치하는 것만 썼고요. 그 다음에 1909년도 한당국이 번역된 거 들어있고요. 당기고사 번역된 게 들어있고 다른 여러분들이 모르는 역사서가 여기 딱 들어있어요. 번역된 게.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분 이거 하나 사가시면 됩니다. 제가 사장님께서 다 번역하신 거예요? 예. 제가 저거 작년 12월 달에 출간했나? 어쨌든 이 책들이 뭐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어떤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공인된 기관에서 이렇게 번역한 거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정부기관에서 역사서를 잘 번역을 안 해요. 다른 문헌들 6.25 경전이 이것도 번역할 게 엄청 많아갖고 거기에 예산 투입하는데 이건 뭐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역사서를 아까 여기 보면 동북통감이니 뭐니 다 엄청 많이 있는데도 제대로 번역을 안 하고. 이거 제가 살게요. 아니, 저기 있습니다. 그 가격표가 다 있어요. 거기. 아, 이거 여기 네. 써둔 데 드리면 돼요? 네. 아니, 그 책이에요. 네. 여기서 사시면 2만 원. 2만 5천 원짜리거든요. 네. 이거하고 또 질문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역사서가 유실되는 데는 임진왜란때 네. 가정청정회를 중심으로 하고 전국을 그냥 공략을 해가지고 위에 그 뭔가 사서 공부에서 하는 5대 사고가 다 틀렸습니다. 아, 그렇죠. 그 오가 털리는 게 아니라 털고 그냥 다 불리려고 그러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지금 그런데 남아있는 유일하게 5대 사고에 있던 책들은요, 역사서는 없고요. 다 저기 왕조실록 주로 위주로 보관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서는 나중에 저 한일합방 후에 성덕부가 그냥 건병 동원해갖고 그 기록 다 있어요. 그러다가 예, 저도 뭐 수입하자마자 한 달 뒤에 헌병도 다 돼서 그 장갑 다 쓸고 뭐 소원들 다 강탈했거든요. 상황을 건너올 수 근데 없었던 저기만 우리 사서만 고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고 전국의 그 유림들이라든가 뭐이 항조라든가 모든 것이 뜯어가지고 산더미처럼 그리고요. 요거는 저 배달적 역사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이 당군조선에 관한 당군조선 역사를 이번 8월 20일 날 서울문화사학회에서 큰 강당에서 또 강의를 하거든요. 그때 좀 와주시고 위치 좀 봐. 네. 지금 말씀드린 네, 지금 미래 토론 이명호 선생님 모시고 우리 서울 사단법인 서울문화사학회에서 가거든요. 저쪽을 보시고 예, 예. 저쪽으로 나오세요. 다음 달 세 번째 수요일 날이고요. 장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종각 YMCA 있죠? YMCA 2층 강당에서 하게 됩니다. YMCA 2층 강당. 며칠 날이요? 세 번째 수요일인데 내가 날짜를 모르겠어요 지금. 세 번째 수요일. 20일입니다. 20일. 9월 20일. 그 2시간 강의를 하는데 그건 진짜 당군조선에 관한 역사만 얘기할 거예요. 그걸 문자로 한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요 개별적으로 문자를 넣어둘 수는 입장이 못 돼요. 그냥 금방 잊어먹게 돼요. 카톡에다 넣는 겁니다. 우리 단톡방에 올리고 또 뭐 저 질문 웃으시면요 그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하시고요. 저희가 저 9월달에 고조선시에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강의를 고서협회 전 회장님이 와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고서 한뭐 3만 권 정도 나오고 있다고 좋은 강의가 될 거고요. 감사합니다. 또 뭐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잠깐 제가 잠깐 한 5분간만 제가 말씀 좀 우리 저 전자공학 박사 하시고요. 우리 임원인데 도서관. 지금 저기 자리에 공연을 했는데 이거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예. 예. 제가 빨리 가정용 태양광에 대해서 한 5분간 혹시 이거 안 가지고 계신 분 지금 여기 하나 주세요. 여기도 있어요. 뭐 같이 해서 단톡방에 올린대.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 카메라가 좋으니까 안면만 있어요. 네, 다음 달 수요일 날 또 전시회 겸해서 11월 달에는 또 다른 자 이거 저 나눠서 네. 저한테 잘못 보여서 그런데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요새 그 민생 지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서울지방 사람들은 다 1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가 사신다면 30만 원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39만 원으로 그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을 모듈을
설치해 드리겠다. 호가세 다 포함해서 설치비 다 포함해서. 네, 그러면은 대충 월 10,000원 정도가 전량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한 30, 예를 들어서 월 10,000원이면은 1년이면 120,000원이 전략되고 대략 한 36만원에 12만원이 전략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투자 수익률이 좋은 겁니다. 네? 3분의 1, 33%가 1년에 투자 수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에 넘겨보시면은 그게 이게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속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 재생에너지 1문 설문지 딱 1번 필요합니다. 1번 귀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하여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예. 2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동참하는데 뭐 어떻게 의향이 있으신지요? 답은 예. 그리고 3번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에 전화를 한번 신청자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화하고 전화를 접어주시면은 정말 태양광을 하겠느냐 하고 전화가 한번 갈 겁니다. 그래서 하겠다면은 오케이다.